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찐따도 선순환으로 변화를 시키면 잘 되는 공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막 코칭하다 보면 고연봉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 되게 어눌하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봉 내가 대표야. 내가 우리 회사 개발자 CTO를 뽑을 거야. 또는 우리 회사 꽤 괜찮은 개발팀장을 뽑을 건데 말을 되게 어눌하게 난 그거 되게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하겠습니다. 뭐뭐입니다. 또는 양아치스럽게 얘기한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 누가 봐도 좀 건달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싼티나거든. 근데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막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맞춰줘요. 근데 애초에 그 신입인데 최고 연봉을 받겠다는 친구들이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가 어떤 단점을 가졌는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타고난 뭐 외모가 있다거나 머리가 되게 똑똑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되게 안 좋은 스탠스로 계속 살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더 멋진 방향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쁜 사람들이 더 예쁘게 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왜?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니까 아 내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나는 뭐가 매력이다 라는 얘기를 이성들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그 이성관계랑 이거를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가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내 주변에 어떤 동성인 친구들이 나보고 뭐 되게 귀엽다 잘생겼다 얘기해줘봤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오히려 이성이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아는 형님인데 진국이야 존나 뭐 존나 좋아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그 상대 이성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팅은 오히려 이성한테 받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성끼리는 서로 되게 객관적인 평가로 보거든요. 근본적인 매력을 보거든.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내가 채용을 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이성을 볼 때처럼 되게 냉정해져.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인가, 저 사람 약간 도벽이 있지는 않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사람 그냥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 그런 잣대로 이렇게 저도 코칭을 하고 있고, 그냥 뭐 애들이 뭐 힘들다 어쩐다 하면 공감은 해주지. 맞아 힘들어. 근데 힘든 거 알고 왔잖아.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저는. 당연히 힘들지. 이게 쉬우면 어떻게 고연봉을 받아. 막 이렇게 꿀 빨아서 뭐 되는 거 있었어? 내가 살면서 쉽게 해서 되는 거 있었어? 헬스장 가서 깨작깨작 대충 운동하면은 근육이 생기던?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감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은 제가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저 사람은 공감도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하겠는데, 뭐 공감을 할 수는 있겠지. 힘들겠다. 근데 찐따한테 공감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뭐 어쩌라고가 돼. 그럼 사회 탓을 하게 돼. 무언가 인간은 탓을 하고 싶거든. 근데 나 자신을 발전시키려면 사회가 부조리하고 그지 같아도 사실 자기 탓을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 그리고 결국엔 내가 먹고 사는 생활 수준은 내 스스로가 바꾸는 게 제일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남 탓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지금 뭐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이 떨어졌네, 어쩌네 해도 그 와중에 돈 버는 사람은 또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사람 실력이 좋은 거다 그냥 인정하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되게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좀 이렇게 등록금 안 받을 테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몇 달만 더 한 두 달, 세 달만 더 다녀보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그걸 인정을 했고, 왜냐면 이게 ADHD인 친구들을 한 팀을 모아놨어요. 그 팀 이름을 제가 맨날 그러니까 약간 또 장난으로 이렇게 어벤져스 이렇게 했어요. 진짜 내가 너네 때문에 엔드게임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얘네도 그 밈을 받아들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자기 팀 이름을 붙여놨더라고. 근데 얘네가 ADHD 친구들만 3명 모아놓은 거예요. 얘네들 특징이 질문을 하면 좀 다른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거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하면 면접 때 진짜 이상해 보인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이 자기 관리도 이렇게, 그니까 잘 안 된 거야. 평생 이렇게 자신감 없게 사는 친구들 있잖아. 뭐 학교에 가면은 뭐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보면은 혼자 조용히 자기 할 거 하고 이렇게 튀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야 셋 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화가 덜 됐어. 그래서 약간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씁다, 임다 또는 약간 어눌하게,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하면 또 잘 하거든. 근데 어눌한 발음도 많고, 근데 우리가 사실 막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게 인신공격이라고 막 하고 뭐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 문제도 해결도 못하는 주제들이 그냥 뭐 남 꼬투리만 잘 잡는 애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인신공격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처럼 현실을 살고 실제 현실에서 사람을 바꿔서 고연봉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야, 학교 다닐 때 진짜 너 맨날 앞에만 앉아 있었을 것 같아. 너 그랬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대. 너 핵인싸 아니었지? 핵인싸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성격은. 근데 핵인싸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걸로 네가 핵인싸가 안 되냐면, 일단은 발음부터 너무 어눌해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포인트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말하는 말투부터 또박또박하게 전달을 하던지 에너지가 되게 명확하게 있던지 그래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뭐 말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알죠. 근데 그런 특수 상황,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이런 씁니다 하나도 되게 또박또박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작은 거 하나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나타내거든. 그래서 사실 아나운서도 그러면 감정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발음 이상한 사람들. 근데 보편적으로 아나운서들은 다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찐따끼를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멋있는 사람을 원해. 왜? 고연봉 시장이니까 연봉 5천 이상을 받으면, 여러분 카카오랑 네이버도 진짜 말 어눌하게 하면은 전 안 뽑아줄 것 같거든요. 그 좋은 기업들이 단순히 코딩만 본다라고 보면 힘들어요.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있어. 되게 오랫동안 이성을 못 만나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좀 왜곡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약간 보상심리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화가 많은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막 갱생시켜서 기업이 그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면 기업은 아니더라도 잘한 사람 뽑아도 성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모질한 사람들 보면은 약간 안쓰럽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각박한데 그 사람한테 뭐 올인해서 뭔가 해주고 그러진 않은데, 이런 준비가 안 되면 면접 때 발음이 어눌해서 실제 자기가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뽑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조금 그 개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걸 저 사람이 다 만들었는지 신뢰가 안 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어벤져스 팀을 제가 또 특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 빡세요. 근데 이번에 너무 놀랬던 게 너무 잘했어. 진짜 내가 막 박수를 몇 번 쳤는지 몰라. 막 그 어벤져스에 있는, 내가 너네들끼리 ADHD끼리 모아놓고 너네들끼리 한번 빡쳐봐라.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물어봤는데 딴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랑 계속 열심히 해봐라. 니네 겁나 빡칠 거다 하면서 내가 모아놨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거울 효과를 이용하려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아까 말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한 2살, 3살 더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거의 없는데, 이 친구가 거의 유일한데, 아니다, 한두 명, 가끔 한 달 정도 뭐 더 연장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유난히 더 길거든. 내가 좀 확신이 안 들어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 친구한테 팀장을 맡겼는데, 와,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 너무 놀랬어. 어느 정도로 잘하면, 발표도 엄청 개선이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스타일의 발표보다 50%더 좋아졌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초기 설계 단계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프로세스를 봤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봤는데 너무 잘한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이렇게 잘했다고 이 친구가? 그러면서 내가 소름이 쫙 돌면서 울컥하더라고. 그래 이거야.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하지. 그러면서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아무튼 너무 놀랬어. 근데 얘가 더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세 명이 한 팀인데 한 친구가 이제 약간 두 친구가 이렇게 피드백을 좀 이렇게 여러 피드백을 받아요. 아직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좀 되게 아쉬운 친구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의지를 좀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가 팀장이 되니까 자기 팀원들이 피드백을 자기가 다 적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팀원들한테 알려주려고. 와, 근데 얘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리더를 잘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찐따끼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팀을 이끌어 나가서 책임감 있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멋있어질 수 있고, 그렇게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원래는 그전 좀 괜찮은 팀에 있었는데 그 친 거기서 1인분을 못해서 나와 쫓겨났거든요. 팀노바 팀원들 냉정해요. 다들 실력으로 되게 냉정하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팽 당하고 내가 억지로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 내가 이러겠어? 성격상 네가 못해서 나왔네, 쫓겨났네, 이건 내가 쫓아낸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쫓아냈는데 이걸 통해서 배워, 회사 잘렸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학원 여기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잘린 거니까 뭐 실제 현실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너 한번 잘린 거라고. 비참하지 않니? 느껴. 지금 이 비참함을 느끼고 네가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를 조금 더 느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많이 상처가 됐겠지 사실은.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도 다 5천 이상 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 다들 자기 수준에 맞게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고연봉 받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그러니까 야 5천은 되게 절대적인 수치인데 네가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네가 그만큼 해야지. 난 이래버려 성격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서 약간 이 찌질한 그런 게 있어. 발음도 어눌하고 막 되게 우울하고 막 피하고 대인기 피하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최대한 커팅하려고 하는데 와 이번에 리더 시켜놓으니까 이게 되더라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그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짱 먹는다고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본 리더 중에서 제일 첫 스타트가 되게 멋있었어. 물론 이러다가 또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도 말하면서 막 감동이 막 밀려. 막 약간 소름 돋아. 약간 그렇게 간질간질한 거 있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지? 난 이런 잠재 능력의 발현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태하고 무료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런 그 친구들은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비교해 보면은 발전한 게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런 친구들은 막 50%막 30% 40%확 바뀌니까 일주일 만에 와 어벤져스 팀 만들기 잘했다 했다니까. 나 사실 그 팀 보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얘네들 고칠 거 많은데 이러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야. 막 보는데 발표 왜 이렇게 좋아졌어. 발표부터 막 발음 어눌했던 게 되게 지적을 받았던 게 있는데 와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지금도 극찬하고 수업 때도 극찬을 하고, 근데 이게 나만 인정한 게 아니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그 프로젝트 좀 끝나면 좀 얘기를 어떤 계기로 너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튼 너무 세계적이었고 너무 감동이었고 막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확 피봇이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그냥 멋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걔네들이 생각하는 선입견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팀원들 스타일이 예전보다 2-30%씩 평균적으로 다 개선이 됐어. 그러면서 그 찐따 느낌이 하나씩 없어지고 막 사라지고. 근데 얘네들이 ADHD라 약간 질문하는 요지를 잘 파악 못하는 거는 좀 있어요. 개발은 잘해요, 근데. 근데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규칙 메모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 있죠. 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 되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거 질문하는지 제가 조금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냥 어떤 질문 하는지 조금 제가 요지를 파악하고 싶은데 요런 뉘앙스로 질문하신 건가요? 이렇게 되질문을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주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대방이 질문이 어떤지 좀 애매하게 질문하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00%는 안 되지만 3, 40% 정도만 개선돼도, 그래도 막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살짝 불편한 사람 정도만 돼도 그냥 일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다, 이런 주의거든요 제가. 그럼 연봉 5천 이상은 뭐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업무 파악 진짜 잘하고 똘똘하고 야무져야죠. 근데 이런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이 사람이 멍청하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고
매사에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많은 친구들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자존감이 낮고 맨날 좀 찐따 같은 느낌으로 행동하던 친구들도 완전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회사 가서 그렇게 잘 트레이닝 돼서 회사 가서 일을 잘하면 그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 되고 사장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순환으로 가는 거야. 계속 사랑만 받고.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연예인들도 무명일 때랑 사랑을 많이 받을 때랑 외모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도 회사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면접 보면은 많이 붙고 많은 사장님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 그 찐따 같은 게 다 사라져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힘든 건 찐따들은 애초에 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까지 끌어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리적인 문제, 살아오면서 받은 그 뭐라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니까 약간 내가 이 친구의 삶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100%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보고서 그 트라우마를 고쳐 나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직업에서 꽤나 상위 10%, 한 20% 이상으로 올라가고 내가 회사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직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직업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그냥 아 빨리 퇴근 마렵다 맨날 이런 밈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회사 가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내가 좀 전투적으로 이거를 해볼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되게 고민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면 좋은데 우리가 돈을 안 벌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그 많은 직업 중에 개발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 5일 동안 사실상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려는 거야. 잠자는 시간 8시간, 뭐 7시간 빼면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정도가 거의 일하는 거에 올인하고 뭐 가족들 만나봤자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자잖아. 우리가 씻고 자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사장을 배불린다라는 그런 되게 이상한 마인드로 하지 마세요. 사장이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날 고용하고 나한테 돈을 줬잖아. 근데 이왕이면 사장이 똑같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면 나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겠어? 근데 저 사장 새끼는 되게 막 못돼 처먹어가지고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이런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 많은데 그럼 이직하면 돼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 겁나 잘하면 이직할 때도 포스가 남달라요. 사람은 반복성이 있어서 그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업스케일링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하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음감은 피아노의 음감을 먼저 학습을 하면 그 음감이 계속 맞춰져서 이렇게 그냥 생짜로 노래 부르는 거에 비해서 몸에 이제 그 몸도 이제 음악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세팅시키는 역할도 하고 음감도 정확하게 만들어줘서 상대적으로 이제 피치가 좀 잘 맞아 떨어지게끔 그런 연습을 하기 때문에 노래하기 전에 그 많은 가수들이 그 뭔가 그 몸의 신체적인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목을 푼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로 노래 부르는 그런 스타일을 되게 오래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신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배를 기반으로 해서 터치를 하게끔 뭐 그런 있잖아. 영구개를 울려라, 뭐 그 뭐 마스케라를 울려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결국에는 어떤 그 실제로 세스릭스 교육법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탑 클래스 가수들을 코칭하는 그런 교육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몸의 근육이나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의 습관적인 부분을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휘트니 휴스턴이 예전에 살아생전에 내한 공연했을 때 휘트니 휴스턴이 많이 망가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목을 리셋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툭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침 뱉는 것처럼 툭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목 쪽을 이렇게 목 쪽에서 호흡기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서 막 되게 목이 약간 이렇게 막
뭐 간질간질한다든지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부를 때 그런 호흡기를 명확하게 해줘서 그 상태로 부르면 상대적으로 좋게 한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목을 리셋하는 막 그런 방법들이 있어. 막 이런 식이에요. 느낌이. 뭐 저는 이런 거 막 많이 전문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략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원래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가수들이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런 이제 세스릭스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배우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내가 찐따같이 하다 보면 면접 때도 찐따같이 보니까 앞에 내가 연습할 때부터 이미 나는 존나 멋있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옆에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존나 멋있음이 돼야 돼요. 타인은 존나 인정 안 하는데 나 혼자 멋있음 하면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돼서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보컬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은 습관적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바뀔 수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건 본인의 착각이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동영상으로 찍어보면서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내가 관찰하는 거에만 그 다음에 집중을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 좋고 나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식을 잘 활용을 하면 찐따들은 찐따들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 존나 멋있어 이렇게 딱 만드는 거지. 그래서 팀노바의 졸업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많이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개발자가 있었어? 이렇게 그 많은 칭찬을 받고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율적이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야 누구누구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좀 연습하고 막 해 막 짜증나니까 아예 안 하니까. 근데 이번은 내가 그렇게 한 적 없거든. 야 어차피 니네 어벤져스 기대도 안 하고 너네 지금까지 나 속성인 것만 생각해도 내가 진짜 모르겠다. 아무튼 너네 서로 한번 보고 빡치는 거 한번 느껴봐. 니네 알아서 해. 몰라 알아서 해. 냅뒀거든. 근데 와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으로 되게 소외받고 찐따라고 찍힌 애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본 친구들을 변화시킬 때가 제일 좋더라. 뭔가 이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 사회적 성공이란 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란 말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했어. 음. 행복해. 진짜 내가 이 친구들 걱정한 것보다 너무 발전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주식도 계속 떨어지다가 피봇이 딱 돼서 이게 추세가 바뀌면 그 다음에 계속 떡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봇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피봇이 된 거지. 그래서 물론 이제 일주 한 거기 때문에 아직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난 기대는 안 할게. 다음 주에 니네가 뭐 해봤자 뭘 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어차피 또 니네 뭐 평생 살아오던 게 있는데 잘 되겠어? 그냥 오늘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게. 이런 마인드로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도 너무 잘했어. 근데 박수를 몇 번 쳤는지 모르겠어. 진짜 수업 내내. 그런 친구도 있으면 진짜 힘이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이게 칭찬을 100번 받아도 돼. 너무 잘하더라니까요, 진짜. 와, 어쩜 그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못해. 나도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발전할 자신 없어. 아무튼 진짜 이 직업을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찐따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이게 고칠 수는 있는데 너무 에너지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막 세네 배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